하루가 참 잘 갑니다. 저번에 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이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거를 12신살에 연결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다시 천간의 글자가 10간이 어떤 삼합을 하느냐를 살펴보면서 그 이치를 조금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신자지는 임수야 무한 응축 에너지야, 병화는 인호술 무한 분산 에너지야. 분명하게 병화는 인호술 삼합하잖아요. 을병 뭐 이렇게 신임, 그렇죠? 신자진. 그럼 우리가 왜 신자진 삼합운동을 임수가 하는지, 신금이 하는지, 인호술 삼합운동을 병화가 하는지, 을목이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기를 신종 임수가 있고 임계, 계, 여기는 병, 병정, 정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간인 을신은 다르죠.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싶은 거냐면 간지에 대한 거예요. 간지. 근데 이 간지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갑자, 을촉, 병인, 정묘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간지에 대해서 뜻을 알아야 나중에 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공부가 잘 안 되냐면 십신만 따져서 그래요. 뭐다? 사주팔자가 있어. 그리고 사주팔자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갑이 무엇이, 갑이 그 의미가 그 일간을 기준에 따라서 십신으로 사정없이 달라짐에도 그냥 그 십신 명칭만 활용하니까 갑자가 60갑자의 시작이야, 출발점이야. 고로 과거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출발. 아하, 그러면 갑자, 간지가 사주 원국에 있거나 대운에서 갑자를 만나면 새로운 출발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 맨 갑목은 병화의 편인이야, 을목의 겁재야, 무토의 평관이야. 일간을 기준으로 계속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간지, 60간지, 바로 시공간 부호의 순환 원리를 표현한 60간지에 대해서 잘 학습할 방법이 없는 거고, 학습해도 기억도 안 나고, 다시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두 뭐다? 십신으로 분석하려는 습관 때문이다.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임수는 신자진이야, 병화는 인호술이야. 그러면 우리가 삼합운동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그 간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흔들리지 않는 간지 의미를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천간은 천간합으로 순환하고 지지는 삼합으로 순환하는데, 천간은 기의 순환이라고 그러면 지지는 질의 순환이라고 그랬어요. 물질, 육체. 그죠? 그럼 두 개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임수다, 임신자진이다. 아, 정임합을 하는구나. 신자진, 아, 임신, 임자, 임진으로 이 삼합운동을 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 되는 거죠. 이 기준이 뭐다? 명확하다. 간제 기준이 가장 명확한 것이 뭐다? 삼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저번에
임, 신자진, 병, 인호술만 설명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순환할 수가 없어요. 왜 순환할 수 없죠? 임수는 무한 응축, 신자진도 응축, 수곡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신에서 시작해서 진토로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긴 하지만 신자진 자체를 수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응축이라는 거죠. 고로 둘 다 모두 응축이 아니더라도 흑색이니까 뭐예요? 이게 임신자진은 어두워라. 겁나게 어둡네. 그럼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나요?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죠. 그죠? 병화는 인호술로 조합하면 무슨 문제가 있죠? 만물을 태워 죽일 거 아닙니까? 무한분산, 인호술도 분산 다 태워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늘은 야,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아, 저것들 저지랄 하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정반대의 배합을 고려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신자진에다가 병화를 배합해요. 병화를. 그리고 여기 인호술에다가 임술을 배합합니다. 이 간지만으로도 엄청나게 나와요. 이 조합만으로도. 그렇죠? 왜냐면 벌써 임, 신자진, 병, 인호술, 병, 신자진, 임, 인호술 몇 개입니까? 벌써 12개, 12개. 그쵸? 벌써 간지가 12개가 나오면서 그 의미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뭘로 했다? 삼합운동을 했다. 왜 했다? 물질 육체를 의 생정쇠멸을 표현하는 거는 삼합운동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 간지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기억하기가 쉽다. 자, 근데 그 단초를 뭐라고 그랬냐면 신자지는 흐르다, 전송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인호술은 화려한 문명의 세계 그 수준까지 오른 상태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한 분산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임수와 신자진, 병화와 신자진 이 두 개의 간지가 어떻게 틀리는지 간단하게 한번 봐봅시다. 임신자진은 목적이 둘 다 똑같아요. 흐르다예요. 전송하다예요. 하지만 임수랑 임신, 임자, 임진으로 단점이 뭐죠? 어둡다. 이게 잘못되면 조폭, 도둑놈, 강도, 하여튼 살벌한, 그죠? 하지만 여기에는 뭐는 있다? 그래도 깊은 생각은 있다. 맞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간지를 보면 임신이다. 이건 뭐예요? 기술, 예술, 방탕, 방랑 그랬죠. 주로 기술, 예술을 활용합니다. 감각이 뛰어나다고 그래야 되나? 임경, 경임 조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 방탕, 방랑, 기술, 예술, 여기에 병화를 개입한 병경임 3자로 기술, 사업, 이럴 때서야 비로소 100억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임신이다. 이건 이제 기술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반드시 병화를 보충을 해야 좋아지는 거죠. 그죠? 임자는 그냥 물질도 없잖아요. 영혼의 세계죠. 영혼. 그죠? 그러니까 정교명리 철학하고 깊은 인연이 있죠. 구신. 근데 임진은 뭐예요? 흐르다가 끝나는 곳이에요. 흐르다가 그 흐름이 멈춰지는 곳. 그런데 여기에 열이 오르네.
흐름도 멈추고 열이 오르니까 임수가 생명수를 공급하네. 이건 한의, 의료, 약국, 심리상담. 왜 심리상담일까요? 진중 을목이 계속 움직이는 거를 관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명수를 보충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임진은 치료 개념이죠. 치료. 그게 육체든 그게 정신이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병화가 신자진하고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미가 많이 틀려져요. 많이 틀려져요. 왜냐? 병화는 신자진이라는 수기의 흐름을, 전송을 빛으로 밝혀요. 밝히다죠. 밝히다. 그로 이 신자진의 움직임을 병화는 관찰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게 잘못하면 관음증이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병화는 멀뚱멀뚱 눈을 뜨면서 저 잡것이 뭐하나 이렇게 쳐다본다 이거죠. 그래서 병화를 잘못 쓰면 관음증으로 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신자진의 흐름을 관찰하는 하면 이게 물상이 뭐냐면 정보통신이 돼요. 정보통신. 근데 왜 이 정보통신에 가치가 있냐면 신자진에는 뭐를 전송시키는 거죠? 바로 신금이라는 씨종자를 수기에 태워서 수에서 목화로 나가도록 전송하는 거예요. 고로 병화가 신자진을 이렇게 관찰하는 행위는 결코 아무 쓸데없는 물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병화 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병신, 병자, 병진은 근본적으로 시공간을 넓게 활용해요. 신자진은 역마잖아요. 그죠? 흘러간다. 후대에 인묘진, 사오미, 신, 여기까지의 완성한 거를 신자진으로 후대에 전송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시공간을 넓게 쓰고 시공간을 넓게 쓰기에 기본적으로 병신자진은 정보통신, 전송 이것이 어디까지? 넓은 지역까지, 정반대, 해외까지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물상은 다른 간지 학습 방법에 비해서 훨씬 명확하고 절대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신자진은 흐르다 전송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전송하다가 흑색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임수 때는 안 보였어요. 그렇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병화로 병신, 병자, 병진 조합하니까 그 움직임이 명확해졌잖아요. 흐름이 명확해요. 그래서 직업이 정보통신, 핸드폰, 스마트폰, 뭔가 이동시키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굳이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반도체니 정보통신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전송 전달하는 행위도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인데 좀 고급 운전이죠. 임 플러스 신자진은 그냥 흘러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면 병신자진은 흐름의 가치를 병화로 높이니까 그릇이 훨씬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담으로 임신자진은 기본적으로는 운전도 잘해요. 혹시 임수일간인데 뭐 임신자진으로 조합한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할 텐데, 임수가 기본적으로 흐르던데 신자진하고 딱 조합하니까 당연히 한 곳에 정착하는 걸 되게 싫어하겠죠. 이 남자든 여자든 부부 사이가 별 불편함을 느끼죠. 왜?
흘러야 되는데 결혼해서 구속당하게 되니까 함께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옛날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유부인. 이게 임신자진이죠. 자유총각. 아니, 이건 좀 이상한데. 자유남편. 야, 어찌됐든 임신자진은 흐름을 중시해요. 흐름. 그래서 운전도 아주 매끄럽게 잘 찾아다닌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뭘 하는 게 좋고요? 대리운전. 이런 거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럼 뭔가 막힌 길을 빨리빨리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직업이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임신자진에는 뭐 차를 그 어떤 종류든 차를 다루는 그 직업이 되게 많죠. 자, 어찌됐든 병신자진과 임신자진이 있는데 임신자진의 단점은 어둡다. 하지만 병신자진은 아니다. 굉장히 밝음 플러스 흐름. 고로 정보통신을 기준으로 나머지 글자의 조합에 따라서 직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론 바뀔 수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일종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명확히 하나는 잡았다. 물론 삼합운동이 간지 의미를 완벽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극히 일부의 의미만을 학습한 거지만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나는 잡은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인호술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임인호술이라고 칩시다. 이 두 개는 뭐에서 크게 차이가 나냐면 가치가 틀려요. 가치가. 임은 인호술에 뭐를 공급하냐면 생명수를 공급해요. 맞지요? 아까 병신자진의 가치가 더 좋았던 이유는 뭐였죠? 병화가 어두운 신자진의 흐름을 밝혀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임인호술은 어둠을 밝히는 게 아니라 너무 또 분산해서 사막처럼 마를 수 있는 이 너무 화려한 색계에 타죽지 않도록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수 공급.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병인호술의 조합으로 한 병인, 병호, 병술이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아니면 인호술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임수를 더 알아줄까요? 당연히 인호술로 조합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명수를 공급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임수는 인호술에서 생명수를 공부해 좋고 문제는 이때 인호술이 너무 화려하면 임수가 개수처럼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인호술에도 연예인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호술로 무거운 임수를 쫙 분산해버리면 개수화 돼버려요. 물론 임수의 본성은 그대로 있죠. 하지만 겉과 달리 속에서는 임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겉에는 또 연예인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핵심은 뭐냐? 임수는 인호술과 조합하면 사람들이 그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한다? 중요시한다. 맞잖아. 이민, 이모, 임술. 물론 이민은 뭐 부동산이요, 교육이요, 뭐 기타 뭐 직업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또 이모 이거는 뭐 의료, 뭐 의사, 또 구조에 따라서는 뭐 경만 보충하면 이모경 이래가지고 배합이 좋으니까 뭐 수십억, 수백억도 나오고요. 임술 이건 뭐 은행 왜 묘고를
해서 이렇게 병화를 담을 수 있다면 이렇게 부자 수백억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어쨌든 병인호술보다는 임인호술의 쓰임이 좋은 이유는 임수가 무한 분산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병인호술은 병인, 병호, 병술 이 간제의 단점은 뭐냐면요, 금이 없어요. 금이. 임인호술은 생명수라는 관점, 생명수를 공급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데, 병화는 병인, 병호, 병술로 그 병화 자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경금, 그리고 을목, 이런 게 있어줘야 병화로서의 가치라는데, 병인, 병호, 병술, 이게 뭐야? 그죠? 특히나 병오, 이건 육체 활용 혹은 오화에 장성을 해서 경찰, 뭐 주로 몸 쓰는 거, 스포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경금을 반드시 배야만 병화가 쓰임 가치를 얻는다는 거죠. 이건 조건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임인호술은, 야, 생명수 줘.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생명수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병인호술은 조건부가 돼버려요. 불편하다 이거지. 그쵸? 분명히 그냥 보기에는 병인, 병호, 병술 화려해서 좋을 것 같지만, 화려하지만 뭐가 없죠? 실속이 없잖아요. 실속이 있으려면 여기에 뭔가 보충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경을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병인은, 병호는, 병술은, 자, 이것하고 임민, 임호, 임술하고 어느 게 더 두뇌를, 어느 게 더 육체를 활용할까요? 당연히 임수는 두뇌를 활용하고 병인, 병호, 병술은 육체를 활용하겠죠. 당연한 거잖아. 밖으로, 응? 안으로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이제 꼼꼼하게 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설명해서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런 근본적인 물형들은, 근본적인 의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최소한 근본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 두 가지, 즉 천간의 합, 정간합, 이건 순환 원리고, 지지의 삼합, 이거는 물질 육체의 순환 원리고, 이 기준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십신은 끊임없이 바뀐다니까요. 일간을 기준으로 십신이 계속 바뀌어. 글자는 동일한데 십신이 10개나 돼. 갑이라는 물성치는 동일한데, 동양목이라는 물성치, 예를 들어서 이 물성치는 동일한데 맨날 십신은 비견겁재, 식신상관 계속 바뀌어. 그 코미디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말했던, 신자지는 전송이야, 어둠이야, 흐르다야, 인호술은 화려한 문명세계를 말해. 문화, 문명, 예술, 그 다음에 공적, 이런 개념들은 변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병화랑 간지를 줘보는지, 임수랑 간지를 줘보는지, 지금 설명했던 간지들이 벌써 12개입니다. 안 그래요? 이러면 이 육식 간지를 이해하는 게 많이 쉬워지잖아요. 다음 시간에 또 해보죠.